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제가 인사하는 손이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뺄까? 근데 어떤 게 더 나으신가? 넣는 게 나으세요? 빼는 게 나으세요? 아무도 코멘트를 안 해주시니까 그냥 제가 그냥 내키는 대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예, 하긴 뭐 또 저 맨날 기죽어서 있는데 이러다 상처받고 도망가지 말라고 코멘트 안 해주시는 걸로 알고, 그냥 혼자서 으쌰으쌰 해서 일단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악마날이에요. MSG 카드예요. MSG 카드. 15번 악마, 속박이란 카드고요. 중독, 속박, 구속. 좀 말이 되게 유혹도 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SG 맛이 느껴지시나요? 자, 15라는 수는 1과 5를 더해서 6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연합과 통합과 상호 보완적인 어떤 기본 키워드를 가져요. 하지만 15번은 그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어떤 의미로서 카르마가 이제 보태지는 거예요. 우리가 카르마라는 것은 우리 업보라고 그러죠. 업을 짓고 그것들이 이렇게 덮어지는 게 카르마거든요. 그걸로 인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쌓여지는 찌꺼기들 같은 거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제죠. 절제에서 카르마가 상당히 강한 카드라고 했는데 절제가 되게 긴 시간 동안을 뜻하거든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들어있는 우리 인간의 습들이 쌓인 것이 15번 카드에서는 중독 현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요. 중독 현상을 일으켜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중내산에 아이고 너 때문에 못 살겠네 하면서도요, 없으면 보고 싶은 그런 애증도 아닌 왼수 같은 사이도 어찌 보면 그건 중독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애정 관계에서 악마가 나오면 사실은 그렇게 유익하다거나 즐겁다거나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감정적인 어떤 소모도 너무 크고 대가성이 있다고 그러죠. 달콤한 만큼. 그래서 자, 나머지 키워드들을 좀 볼게요. 이것이 악마의 키워드 중에 유혹, 집착, 본능적인 욕망이 중독된 향락적인 미련을 갖게 하는 이죠. 그리고 의심, 벗어나지 못하는 구속, 불법적인 관능에 빠진 도박. 느낌 오시나요? 설명 길게 안 할게요. 너무 우리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마를 되게 잘 쓰면 재능을 살려서 뭔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 편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돼서 금전활동에서는 사실 악마가 나오면 제일 좋죠. 대신에 많이 쓰고 많이 이제 버린데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그리고 벌어도 쓸 때가 있다거나 그리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껏 했는데 욕심껏 먹고,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가 맹맹해서 지금 발음이 더 안 나와요. 양해해 주시고요. 욕심껏 먹고 배탈 나고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리고 왜 죽어라 막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조그만 빌딩이라도 샀다던가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뭐 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적으로는 암카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악마에서 나오는 어떤 그 건강 문제는요, 원인이 정확히 있어요. 생활 습관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들, 그리고 과로라든가,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생활 습관을 고치면 나아질 수 있다던가, 그런데 막 이유 없는 정신적으로 오는 막 질병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악마로서 문제가 온 병은 중병이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고칠 수 있다던가 어떤 원인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혹여나 그것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약에 이제 생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원인이 일단은 명확하고 정확하다거나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하지만 안타깝긴 하죠. 하지만 원인이 불분명하다는가 요즘에 세월호 6주년 해서 추모로 떠들썩하죠. 다들 그걸 회상하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예, 그것처럼 사실 그거는 약간 천재지변도 함께 부주의와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라서 좀 많이 안타깝죠. 근데 술을 많이 먹어서 간암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게 이제 악마의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악마의 어떤 고리에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과로로 맨날 이렇게 약물 중독될 것 같아요. 오늘도 또 항생제와 알약을 한움큼 먹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놓으면은 보람이 있을 거다라는 것에 힘을 얻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는 중독적인 어떤 생활 습관은 없어요. 이거 빼고는, 약 빼고는,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무리를 안 하면 되니까, 이게 무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게 익숙해져서 좀 스트레스가 덜 받고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때면 아마 저 오늘은 약 안 먹었어요 이러면서 찾아오겠죠. 아이고,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자, 볼게요. 일단은 악마 카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거는 비전 오브 라이프에 있는 악마 카드예요. 와, 정말 덩치도 큰 아저씨가 어깨에다가 살짝 약간 위협적인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뜻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불공정 거래예요. 불공정 거래. 예, 여기 막 뭔가 이렇게 계약서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등치와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뭔가 의심스럽고 그런데 이걸 하는 게 맞는가 하면서 막 망설여지는 거고요. 얘는 해봐, 그냥 괜찮아, 해. 너무 재밌는 그림이에요. 예, 악마답습니다. 그래서 불공정거래, 노예계약 내지는 약간 그렇죠, 노예계약 내지는 그런 악마와의 거래예요. 헤어날 수 없는, 예, 그걸 뜻하고요. 제가 이 하우스 와이브스 카드를요, 이 카드 이거 보고 반해서 샀어요. 너무 괜찮지 않을까요? 예, 우리들 살찌우게 하고, 이게 이제 부분 비만이죠. 다리는 날씬한데, 그래서 담배, 술, 그리고 온갖 콜레스테롤, 이 정크,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참 치명적인 질병들을 주는 나쁜 습관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예, 저도 이 중에서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없어요. 어릴 때는 이제 초코파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 많이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햄? 근데 이것도
저는 별로. 예, 술, 담배. 하여튼 저하고 연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땅콩버터 이런 것도 저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 왠지 막 먹고 싶고 부럽고 그래요. 저는 건강해서.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맛있잖아요. 맛있긴 맛있잖아요. 근데 저는 맛있는 걸 아는데도 잘 못 먹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것까지 즐겨 하면 아마 벌써 이미 예, 아마 몸이 안 받아들여서 못 먹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폐도 약하고 간도 약하고 좀 전체적으로 종합병원 스타일이라서 예, 그래서 일부러는 아니고요. 제 몸에서 알아서 거부하는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아까 노예계약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 작업장 같은데요. 예. 사이버 로봇이 미래의 우리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예, 로봇이 관리자예요. 예.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고 있어요. 무서워서 일하겠나. 열심히 하라면서 왜 이렇게 위에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리지널 우리 유니버셜 웨이트 기본 카드. 자웅동체라고도 하고요. 여성성과 남성성의 성기를 함께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예, 그래서 이 불은 창조의 시작이었잖아요. 인간 세계에 불이 사용이 되면서 문명 발달이 된 거잖아요. 기초적인 아주 최초의 문명 발달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불을 붙임으로 해서 열망을 부추겨서 예, 남자에게 열정을 넣어서 여자에게 눈이 멀게 하고요. 예, 그렇게 여자는 사실 남자를 안 봐요. 왜? 여자는 현실이 중요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여자는 현실이 중요하니까 이 남자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매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빠질 수 있을 것이고요. 왜 여자가 원래 더 속물스럽대요. 예. 그래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계산적인라든가 이런 게 더 강한데 단지 감성이 남성들보다 여자분들이 감성이 조금 더 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로맨스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래서 결혼해 봐봐요. 남자들은 그 로맨스를 지켜주고 싶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꽃도 사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왜 그거 사오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오늘 그 비슷한 분 상담 있었는데 이따가 한번 얘기할게요. 자,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루시아님의 책을 한 페이지 또 볼까 해요. 그러게 그냥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읽어야 되겠군요.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은 자체였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없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그랬겠네요. 자,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두 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 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엇의 몸짓처럼 옷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쥐고 있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주장했다. 자,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의 나무를 보러 갔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게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는 여지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스승은 네 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스승은 말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작자 미상의 이야기래요. 타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해당되고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뒤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몸을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지는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삶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결실은 모든 계절의 빛과 별자리들이 건네주는 선물인 것이다. 배나무를 보기 위해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계절을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순례자들이다.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이다. 나무는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절들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삶이라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만 하다는 것을. 오늘 악마 카드인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타로 카드가 78장 모두를 지날 때까지 조용히 저와 함께 자신을 느끼면서, 자기 안에 자신을 느끼면서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음미할 수 있도록 제가 잘해야 될 텐데 또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서 또 민망하네요.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 우리들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로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특히 이 22장의 메이저 카드, 이 본성, 메이저 카드에 담긴 본성들을 제 스스로 좀 많이 느꼈었어요. 느끼는 걸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악마, 오늘의 악마라서 얘기하는 거죠. 악마성이라든가 이렇게 아직 저한테서 느껴지지 못했던 것들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인데 아직도 발견하지 않은 내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올해 제 자신의 숨어있는 의외의 모습을 되게 많이 느꼈던 한 해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라든가 그동안에 했던 저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 진짜 알고 얘기한 게 맞니? 뭐 이렇게 제대로 얘기한 거 맞니? 하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타로는 저에게 있어서 타로는 불안정한 제 자신이라든가 약간은 좀 자기 합리에 빠진,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합리에 빠져버리는, 사실 그게 쉽잖아요. 자기 합리에 빠지는 게. 그런 제 자신을 한 번씩 감시하는 도구랄까요? 남들한테, 타인, 우리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상담을 할 때 얘기하면서 항상 저는 이중적인 어떤 뇌를 이렇게 짜게요. 한쪽 뇌에서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한 발견을 다시 하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게 엉켜버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손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타로 공부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중독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중독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금사빠라서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이렇게 뭐랄까 실증 낸다 그러죠. 실증 내서 사실 뭐 그렇게 뭐 중독성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좀 집요한 건 있어요. 중독성하고는 다르죠. 좀 집요한 거는 있는데 중독성 없는데, 이 타로 카드만은 제게는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타로 할 때만은 조금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랬다는가, 그 생각에서 되게 많이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험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불안하거나, 요번에 코로나 시작됐을 때 살짝 좀 불안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가 되게 많이 저도 은근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타로 덕에 좀 정신 차리고 좀 지나오기는 했지만, 저에게도 코로나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악마 카드를 칠하고 있는데, 자, 이 카드를 보면은 악마 카드 보이시죠? 이 악마 얼굴이요. 이 악마 얼굴 닮으신 분 은근히 많아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숫자가 15일에 태어났다던가 숫자에 좀 악마가 있으신 분들은요, 확실히 약간 이런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얼핏 보기엔 되게 뭔가 좀, 뭐, 우리가 잘생겼다고 할 순 없죠?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 뭔지 모를 약간 매력이 있어요. 이 매력적인 얼굴이에요. 근데 원래 악마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MSG라든가 아까 MSG 얘기했지만 술도 그렇고 뭐 담배도 그렇고, 담배를 처음 피면 막 어지럽다고 그러잖아요. 어지럽고 메스껍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죠? 술도 먹으면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서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위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요. 숙취도 있고 다음날 개운하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정말 나열하자면 안 좋은 거 투성인데도 안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뭐 저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저는 진짜 악마로서는 조금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식에서도 항상 술을 저는 거의 안 마시는 편이니까 동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를. 예.
자기네들 이제 술 먹고 약간 해롱해서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데 말똥말똥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되게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냐면 저 사람 술 먹어서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그냥 좋아서 마시나 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형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게 싫은 거예요. 동질감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조금 은근히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고 못 마시겠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이 안 맞는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예, 직장에서 사실 뭐 업무 처리나 이런 거는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었는데 좀 그런 생활, 그 단체 생활에서 그 같이 하는 그런 것들 활동 그런 거를 조금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왕따 아닌 왕따를 왕따? 예.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불합리한 경우는 좀 당한 건 없는데요. 좀 그랬죠. 예, 좀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면에서 좀 그랬는데 악마 얘기하다가 술 얘기로만 끝났네. 어쨌거나 그래요. 그런 면이 좀 있답니다. 근데 유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유흥적인 생활이라든가 근데 저는 그것을 좀 부러워한답니다. 네. 대신 실수만 안 하면 제가 이게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좀 두려운 게 이 술을 취하고 뭐 이런 감각을 몰라요. 눈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어서. 예. 그리고 또 이 악마가요. 그런 거 있죠. 방송, 광고, 금융 이런 게 통해서는요. 되게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그 보험. 네네, 보험. 예, 이런 계통에서는요. 좀 필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냥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수완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완이. 저는 그 수완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 수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15번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요. 타인의 니즈라고 그래요. 니즈를 되게 잘 캐치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금고거든요. 이게 요게 금고인데 이 금고 안에 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악마는요. 이 돈을 만들 줄 알거든요. 돈 되는 거, 돈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야 되나? 돈 되는 거, 돈 냄새 그런 걸 잘 맡는다거나 그러지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개발이 덜 되신 거예요. 자극을 덜 받았다던가 속된 말로 고생을 덜 하신 거야. 예, 왜냐면 악마가 순수하고 순진해서요.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은데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은 거지 막 적극적으로 수완해버리고 이거는 강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이 맛을 안 악마는 조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을 많이 했다던가 고생을 많이 했다거나 쓴맛을 아는 악마는요. 아니면 쓴맛이든 돈맛이든 아는 악마는요. 그거 멈추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당히 절제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이제 민폐를 끼친다거나 피해를 준다거나 그럴 수 있죠.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악마는 그렇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완이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라든가 두려움, 공포를 이용할 줄 안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두려운 심리를 이 말이 참 이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거는 말썽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사람들의 약한 점이라든가 그런 어떤 유혹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착취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에서 알바나 직원을 쓸 때 사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 양심껏 또 마음껏 좀 잘해주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서 그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줘서, 상처를 준다기보다는 그쵸, 스크래치죠. 스크래치. 상처라기보다는 좀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배신감, 실망감 뭐 이런 것처럼. 그럼 어때? 에이, 잘해줄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너다 쳤을 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배려를 했는데 그거를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막 흑색선전을 한다거나 막 요구가 많아진다거나 그걸 볼모로 막 함부로 행동하는 알바들도 많아요. 업주가 나쁘다, 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걸 서로 하여튼간 그렇게 불미스러운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주 중에도 착한 업주가 있어요. 마음 약하고.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또 알바라든가 직원들이 조금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거를 몇 번 당해봐봐. 그러면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곱게 잘해줄 수만은 없어요. 예, 그거 잘해주기만 하다 보면요, 사실 사람이 해이해진다 그러죠. 아무래도 릴렉스해지고 해이해지고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이 안 돼, 일이. 그래서 그런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뭐 관건인데, 그래서 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세상을 배워가는 게 아닐까. 여기 벚꽃. 그죠? 그래서 모두 완벽하게 없는데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 근데 저도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좀 은연중에 자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되게 자책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두려움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두려움을 스스로 그 두려움에 좀 속박되는 거, 그것도 이 악마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선이 있네. 그리고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짓맹세를 뜻하는 손의 모양이라고 해요. 거짓맹세 손의 모양이고, 자, 불로 여기 부추기죠, 이 남자를. 이 남자는요, 이 여자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자기도 이 여자한테 그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일단 먼저 어떤 욕정이 먼저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위험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여자도요, 이 남자의 그런 유혹적인 그것에 넘어갈 이제 선택은 사실 당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는 서로 합의 하에 서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온에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또 온에서 맞닥뜨려져서 이렇게 서로 이런 어떤 악마적인 관계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온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온도 나예요. 그 온에서의 나도 나다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막 온 탓을 한다거나 남 탓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냉정한 말이죠. 예, 저도 그런 말을 옛날에 막 오기가 났었거든요. 왜? 뭐? 왜? 막 이렇게 반항심이 있어갖고 그게 말이야 밥이야?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막 왜 그렇게 생각해? 막 이렇게 좀 반항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천천히 하다 보니 잘못된 선택도 내 선택이더라 라는 것을 예, 깨닫게 된 뭐 좋은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도 아까 오늘 읽은 책처럼 제목처럼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정말 모르는 거죠. 나쁜 것도 해봐야지 또 좋은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나쁜 거를 안 해보고 좋은 게 뭔지 술을 먹고 아파 봐야지 상태가 안 좋아져 봐야지 내 건강이 예전에 그게 좋았었던 거구나 라고 그다음부터 그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아프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예. 아파 봐야 쓴맛을 봐야 이제 그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전 그래요. 내 살이 찢어져 봐야지 찢어지면 너무 아파 막 그 다음부터는 조심한다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욕심 많아서 진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거든요. 본능에 치우친 잘못된 선택. 근데 그 잘못된 선택이란 게 꼭 평가적으로가 아니라 후회할 만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에이 뭐 하고서는 그냥 괜찮겠지 하고 선택을 하는 건데 막상 당해보면 이게 생각지 만만치 않구나 라고 후회를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 또한 몫이니까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깨끗하게만 살아요. 그죠? 예, 너무 맑은 물에 고기가 안 산다고 너무 깨끗하게만 그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도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의 어떤 어두운 면이라든가 탐욕적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이 악마의 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요, 악마라는 요소는요, 잘 다뤄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엇이든 불을 잘못 쓰면 화마가 돼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죠. 예, 그것처럼 악마라는 것은 그 악마적인 어떤 재능이라든가 유혹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쓰면 되게 편리하고 우리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너무 빠져서 중독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모든 게. 예. 그리고 누군가를 중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일이죠.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악마의 분들이요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고요 순종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욕심에도 순종적이 되는 거죠. 예, 저처럼 반항이 아니라 예. 그래서 악마의 그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요 대체적으로요 어느 기본 이상은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도요 욕심 내야지 돈을 벌고 모으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제 손님 중에 그거를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제 깨달아서 나도 이제 선생님 저도 이제 돈에 욕심 내볼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죠. 영업을 거부를 했었는데 한번 전투적으로 한번 돈 버는 일에 욕심을 내보겠다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연봉이 삭감됐어요. 요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돈 욕심 안 내고 본인의 실력으로 살겠다 뭐 이런 주의였는데 요 근래 그런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직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과 매출 이런 거 관리를 못하는 게 상당한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으신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고 아 그래 내가 싫다고 자꾸 거부하고 피해 다니지 말자 이거를 깨닫고 선포를 하신 거죠. 선생님 저 이제 돈 버는 데 집중할 거예요. 돈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다짐을 하자마자 아이러니하게 삭감이 됐어요. 예, 부싯돌 역할 이것처럼 제가 볼 때는 불이 지펴준 게 아닌가 해서 자 그럼 잘 됐어요. 너무 양심이 바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참에 오기를 가지고 화이팅 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렸네요. 예. 그래서 악마는 그런 거예요. 욕심도요, 부려본 사람이, 그래, 부려봐서 쓴맛을 보고, 아, 그게 이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구나 하고, 마지노선을 아는 분들이요, 결국엔 잘 다뤄요. 돈도 잘 벌고 잘 다루고. 그래서 악마는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현실적인 현실과 타협해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라서 예 이제 그분이 마음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시겠죠? 예 신호탄 제대로 받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예 정신 차리고는 아닌 것 같고 그걸 깨달은 만큼 열심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돈한테 혼나는 거죠. 돈을 무시했었으니까. 그래서 삭감됐지.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돈은 아깝지만 예 그만큼 악착같이 하시면 되지.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거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는 베테랑이 돼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잘 타협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피드백이 또 조만간에 올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또 다시 중간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다급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악마 다리까지는 칠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악마다리 칠하다 보니까 좀 약간 있잖아요 치킨 생각나요. 치킨 다리 같아요. 약간 좀 간장치킨? 교촌권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저 오늘 굽네 치킨 매운 거 뭐죠? 막 먹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오늘 그냥 밥 먹기도 입맛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강한 걸 먹어보자 해서 기름지고 강한 걸 먹자 해서 시켰는데 그 덕에 속은 쓰리지만 어쨌거나 굽네 치킨 그 매운 거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이 단어 기억력은 정말 저는 젬병인 것 같아. 하여간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치킨도 악마의 음식이네요. 어찌 보면 대표적인 악마의 음식이네요. 제가 이제 술을 못 마시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더 못 마시니까 그래도 그 덕에 치맥은 못하지만 맥주는 사다 놓고 막 마시지도 않고 맨날 썩어 갑니다. 가끔은 뭐 마시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치맥을 부르는 치킨 다리를 연상시키는 악마의 다리. 예. 그래서 보면 뭔가 어떤 업무에서 악마의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요, 제법 재능이 있어요. 예. 그래, 있으니까 그 기본 재능만 잘 살려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너무 과한 욕심은 안 내는 것. 예. 네. 오늘 그분은, 오늘 이제 연봉 삭감됐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악마 에너지가 참 없으세요. 그래서 재능으로, 진짜 노력으로 지금 그 자리까지 되게 올라가신 아주 성실파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돈을 추구하는 기업에선 그게 통하지가 않죠. 그죠? 더군다나 직급이 제법 되시는데, 직급이 넘어갔는데 이익 창출을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 막내 동생, 남동생이, 남동생이 악마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집이 어렵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집이 어려워서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기 뭐 이렇게 해서 자랐는데, 역시나 우리 이제 외아들, 2대 독자 외아드님도 여지없이, 근데 집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고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철이 들어버려서 이제 뭐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데, 그 남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그 주유소에서 양말 파는 거?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거지. 야, 해도 아르바이트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그걸 속상해 하시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오히려 동생이 기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거 왜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벌려면 영업을 알아야 될 것 같았대요. 20살 꼬맹이가. 그래서 그 한마디 듣고, 야, 잘했다. 그냥 잘했다, 야, 좋은 생각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남동생은 그때 그 영업 알바를 일찍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이제 뭐 알바하고 해서 그 모아서 일본 유학을 갔거든요. 일본 유학을 갔는데, 그 일본 유학 가기 전에도 CD로 일본 그 동영상 있잖아요. 드라마 뭐 이런 영화, 그거를 아주 탑처럼 쌓아놓고서는 자기 방에서 혼자 주구장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일본어를 다 어느 정도는 좀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스스로 연습을 하고, 왜냐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가서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서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최소한으로 자기가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유학 자체는 되게 짧게 갔다 왔거든요. 사정이 안 돼서. 아버님도 연로하시니까 좀 외국에 오래 있는 것도 본인도 이제 독자라서 좀 신경 쓰이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더니 일본에서 뭐 가는 데마다 자기네 회사 들어오라고 계속 제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지만 좀 기특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린데 제대로 부리면, 제가 볼 때는 저희 남동생이지만
그 남동생은 저는 욕심을 제대로 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 알바 때문에 그 얘기 딱 듣고 제가 엄마를 설득시켜 드렸거든요. 엄마, 야는 됐어. 믿어봐. 제가 그냥 믿어봐 주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를 설득해 드렸죠. 아무래도 어렵게 낳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여동생 낳고 출혈이 멈추질 않아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엄마한테 야야 됐다 대 끊어져도 괜찮으니까 이제 낳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뭐라 그러죠, 의무감에 낳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소중히 엄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그렇게 남들을 무시할 수 있고, 보통 통념상 그렇잖아요. 무시할 수 있고 그냥 허드렛 일이죠.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동생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니. 지금도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법 알찬 업계 1위 그러니까 그 업계 1위 기업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악마를 하면서 동생 자랑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예, 전 제 동생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지금도 되게 그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해서 거의 후계자? 후계자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사장님, 회장님 아드님이 후계자인데 이제 거기 참모로 심어둘까. 그래서 왜냐면 얘가 일본 회사랑 이런 데서 스카웃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야망이 있는 놈이라 제가 볼 땐 그래요. 계산기 딱 두드려 봤을 때 지금 회사에서 크는 게 낫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욕심 부린 만큼 이제 거기에 올인을 하고 제대로 투자만 한다면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처럼 괜찮은 계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 남동생하고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다퉜었다고 해요. 부인은 더 좋은 조건에 그렇게 스카우트제의가 자꾸 오는데 왜 안 가냐. 부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남동생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블랙을 넣어버렸네. 남동생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이겼어요. 남동생이 이겨서 그 회사에 주구장창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겠다. 오늘은 그래도 좀 제법 칠했죠.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칠한 것 같아요. 바이올렛 이거까지 칠하고 여자 것도 칠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악마는요, 사실 되게 매력적인, 치명적인이기도 하니까 악마를 잘 다루면 제법 성공적인 어떤 삶, 성공적이고 멋진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맞다. 저희 남동생이 술을 잘 마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안 것 같아요. 자기가 술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워낙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도 잘 찍거든요. 그러니까 예체능적 기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가 그 중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어떤 매혹적이고 유혹에 약한 중독성에 약한 기질을 이제 좋은 데다 써야 된다라고 스스로 인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술도 이제 조금 어릴 때라 그러죠. 좀 20대 초반 그때만 조금 마시더니 끊고 아예 안 마시더라고요. 다이어트 싹 하더니.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악마의 저력 같아요. 저력. 그래서 악마가 한번 자신의 끼를 발산하거나 그 힘을 집중시키잖아요. 못 이겨요. 예. 그래서 악마를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그 기질이 있다던가 자, 어딘지 모르게 관상적으로 이런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요. 악마 기질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예,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임상을 해서 여지까지 했을 때 좀 그랬어요. 예, 그런 분들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고요. 그 하늘이 주신 재능이라고 그러죠. 멋진 재능, 유혹적인 재능을요. 멋진 데다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탁을 해봅니다. 저는 없어요. 악마가. 악마가 없고 저는 탑이 강해요. 탑. 이제 내일 탑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저는 탑의 에너지가 강해요. 이 중독성을 깨트리는. 그래서 제 남동생이 저한테 상담을 오나 봐요. 예, 저희 가족들은 다 저한테 예약을 해서 정식으로 예약을 해서 항상 상담을 요청하거든요. 저희 여동생도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사무실을 냈어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이 가족 좀 보는 게 제일 힘든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언니잖아요. 누나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안 믿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지, 저를 전문가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동생, 언니, 다 언니고, 다들 가족들이 다 딱 예약을 해서 정확하게 페이를 해주세요. 근데 저도 그만큼 사실 객관적으로 내 가족이라고 해서 치우쳐서 뭐 이렇게 더 좋게 본다거나 그런 거 없이 냉정하게 보는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뢰를 주고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신뢰감 있는 어떤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준 원천이 그런 객관성을 유지해주는 저의 가족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저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저 방금 살짝 울컥했어요. 제 가족 얘기하면서. 항상 제가 참 가장 못하는 게 저희 가족 같아. 근데 이 일을 그거 아세요? 할인업이라고 하죠. 할인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가족의 안위가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것을 먼저 수련을 했어요. 예, 왜냐면 내 가족은 내 거잖아요. 나잖아요. 나와 마찬가지. 그렇다고 막 그걸 구박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저한테는 귀중한 가족들이지만, 제가 저의 재능을 가족들에게 쏟는 것보다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 튀어나왔어요. 예스. 어머, 자꾸 카톡이 오네요. 어떻게 하지? 일단 예약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이 밤중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래요. 맞아요. 저는 이걸 믿어요. yes, say yes. 느낌표 보이시죠? 예. 가족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 깊숙이 두고, 예. 그래도 하늘이 주신 운, 저에게 주신 재능과 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줄 수 있도록 정진하라는 뜻을 저는 언제나 새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say yes, 카드에 중독된 제 자신을 예, 응원하면서, 자, 인생에 망설이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 순간 포착이라고 그러죠. 느꼈을 때, 이거다 싶을 때 그게 맞다 믿어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섭섭하니까 한 장 그냥 뽑아볼까요? 또 다른 조언 무엇이 있을까? 짜잔. 그만 그만하고 잘해요. 예, 지루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오늘은 이제 그만.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어디서 TV에서 하트 좀 예쁘게 하라 그러던데 찔끔 제가 좀 찔렸어요. 예, 사랑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탑에서 다시 뵐게요. 이게 손